안녕하세요. 자, 우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하쌤의 그림책 읽기 7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우리가 그림책 읽기를 할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이요. 레오 리오니의 작품 중에서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레오 리오니의 작품이. 그 중에서 제가 프레드릭도 너무 좋아하고 아주 특이한 알, 그리고 초록꼬리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 파랑이와 노랑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는 어떤 책일까요? 자, 파랑이와 노랑이는 언제나 꼭꼭 붙어 다녀요. 둘이 꼭꼭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만 초록이가 돼버렸지 뭐예요. 그럼 노랑이와 파랑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파랑이와 노랑이, 자,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뭐야? 저게 뭐지? 뭐야?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저게 뭐야? 무슨 내용이지? 파랑이와 노랑이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이 그림만으로도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게 도대체 뭐야?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럼 이러한 파랑이와 노랑이를 주제로 한 이 그림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럼 그림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이와 노랑이, 레오 리오니 글그림, 이경혜 옮김, 파랑색 출판.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파랑이와 노랑이. 그냥 정말 제목대로, 그죠? 파랑이와 노랑이네요. 파랑이와 노랑이.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랑이와 노랑이. 와, 파랑이와 노랑이 어떤 그림일까? 얘가 파랑이란다. 얘가 파랑이란다.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 엄마, 아빠, 파랑이랑 세 식구가 살지. 파랑이는 친구도 많아. 파랑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친구들이 보이네요. 자, 그래도 파랑이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노랑이야. 노랑이는 파랑이네 앞집에 살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노랑이는 파랑이네 앞집에 산대요. 파랑이랑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얘들은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춤을 좋아하나 봐요. 이런 놀이를 하고 논답니다. 그리고 교실에선 줄 맞춰 얌전히 앉아 있지 마. 어때요, 여러분? 교실에서 이렇게 파랑이와 그 외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 교실에 얌전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유치원만 끝나면 달리기도 하고 발짝발짝 뛰기도 해. 그럼 그렇죠. 교실에처럼 저렇게 얌전히만 앉아 있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유치원이 끝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파랑이와 여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자, 어느 날 엄마가 나가면서 말했어. 집 잘 보고 있어, 파랑아. 하지만 파랑이는 어땠을까요? 네, 엄마 하고 집을 잘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 왠지 파랑이가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역시. 하지만 파랑이는 노랑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갔어. 그럼 어떡하죠? 파랑이네 집은 누가 보나요? 자, 저런! 노랑이네 집이 텅 비었네. 어머나, 엄마 말 듣지 않고 노랑이랑 놀려고 집을 나온 파랑이가
노랑이네 집에 갔는데 정작 노랑이네 집에는 텅 비어 있대요. 어머나, 파랑이는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어머나, 온 동네를 돌아다녀. 그때 갑자기 길 모퉁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상상이 되십니까? 짜잔! 노랑이가 나타났어. 어우, 파랑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서 둘은 꼭꼭 껴안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쯤 우리가 그림을 읽어오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너무 기뻐 노랑이와 파랑이가 꼭꼭 껴안았대요. 그럼 또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그림 또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상상대로 짜잔! 그렇게 꼭꼭 껴안고 있다 보니 어머나, 어느새 둘은 초록이가 돼버렸어. 이를 어째요? 초록이가 돼버렸어. 초록이는 공원에도 놀러가고 굴 속을 떼구르르 달려가기도 했어. 어머나. 오, 주황이를 쫓아다니기도 했고 끙끙 산을 오르기도 했지. 그러다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파랑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넌 우리 파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어머나, 어째 우리 파랑이? 그런데 우리 노랑이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랑이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야. 넌 우리 노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어떡하죠, 여러분? 초록이가 돼버렸는데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는 이대로 그럼 버려질까요? 집이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가 엄마 아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가 초록이 되어버렸는데 이 초록이가 다시 어떻게 파랑이와 노랑이라고 되나 볼까요? 파랑이와 노랑이는 너무너무 슬펐어. 파란 눈물 뚝뚝뚝, 노란 눈물 뚝뚝뚝 흘렸어요. 울고 또 울자 둘은 몽땅 눈물이 되고 말았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겨우 울음을 그치자 둘은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어. 이젠 우릴 알아보겠지? 파랑이 엄마 아빠는 파랑이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했어. 어구, 우리 파랑이. 파랑이를 꼭꼭 껴안고 뽀뽀도 쪽쪽쪽. 그리고 노랑이도 꼭꼭 껴안고. 그런데 이를 어째 여러분 꼭꼭 껴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초록이 됐어, 이번에. 어떡해요, 여러분. 이제야 엄마 아빠도 모든 걸 알게 됐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엄마 아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부랴부랴 노랑이네 집으로 달려갔대. 자, 모두 다 기뻐서 꼭꼭 껴안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저녁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단다. 짠, 끝! 네, 이렇게 해서 파랑이와 노랑이의 그림책 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
네, 좀 간단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곱씹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결코 파랑이와 노랑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 파랑이와 노랑이를 저와 함께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 눈으로만 눈팅하지 마시고 손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함께 읽은 나의 느낌 한 줄, 소감 한마디. 자, 우리 지금부터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야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분이 가장 먼저, 자,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자, 제가 저한테 달 수는 없겠죠? 제가 저한테 달면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랑이와 노랑이. 예, 역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혜연님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 여러분 보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독후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독후 활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들 좀 나시나요? 물론 아이들을 집에서나 아니면 지금 뭐 한참 자라고 있는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니면 우리 동아리,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림책은 연령대 구분 없이 모두의 그림책이므로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뭐 중고등학생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어서 이 시간이 참여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랑이와 노랑이를 읽고 나서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해본다면 뭐 어떤 걸 해볼지 저는 대략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저는 제가 이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본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가 색깔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물감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물감도 좋은 소재고 재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셀로판지를 가지고 이게 나오는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셀로판지를 그것만 갖고 오면 힘이 없잖아요. 너들너들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코팅을 시켰어요. 좀 빳빳하게 코팅을 시켜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져왔으면 보여드리기 좋았을 걸. 아쉽네요. 그래서 그 파란색 셀로판지, 노란색 셀로판지를 이 그림책을 읽을 때 제가 실제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파랑이가 노랑이네 집에 놀러 갔어. 예를 들어서 노랑이는 파랑이 집에 놀러 갔어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파랑이와 노랑이가 꼭꼭 껴안았지.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파랑이와 노랑이를 셀로판지를 두 개를 이렇게 딱 겹쳤어요. 반 정도만.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파랑이와 노랑이 있죠. 이렇게 겹치니까 가운데 서로 크로스 되는 부분이 초록이가 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는 굳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색이 조합이 되면 이런 색으로 또 바뀐단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니까 애들이 먼저 엄마 노랑이와 파랑이가 만났는데 가운데 또 다른 색이 생겼어. 근데 엄마 저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우리 아이가 그때 이게 초록의 개념의 색깔을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초록이라는 색깔이 파랑이와 노랑이 만나면 초록색이 생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석이조죠. 그림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술적인 색에 대한 배합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채화 물감을 뭐 이렇게 접시나 팔레트를 이용해서 뭐 물감 놀이를 실제로 해도 되죠. 뭐 굳이 셀로판지가 아니라도 이제 저의 경험은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소벌리님이 직접 보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간단해서 우리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제 아기자기한 아장아장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 그림책 내용 줄줄 안 외워도 그냥 옛날 옛적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만국 공통어 있죠. 옛날 옛적에 노랑이와 파랑이가 살았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모, 고모들이 조카들, 뭐 삼촌이 조카들 앞에서 파랑이와 노랑 간략하게 내용 숙지하셔가지고 숙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직접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물감으로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이혜연님, 오늘은 색이랑 관련된 그림책이네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소감의 한마디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나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오늘 만난 파랑이와 노랑이의 색은 이래요. 그런데 그럼 나는 색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무슨 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예, 나의 색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 안 해봤다면 지금 이 순간 짧게 나는 색으로 표현하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사실 여기 나온 파랑이와 노랑이가 만나 만들어진 제가 초록을 좋아해요. 저는 이게 연두색 계열, 초록 계열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색은 사실은 선호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는 레드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는 또 블루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선호하는 색이 보면 초록을 계통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건데 그게 나의 색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저는 풋풋함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항상 싱긋하고 예, 푸르푸르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색의 근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록, 그리고 이렇게 초록잎이 우리 잎사귀라 하잖아. 이파리라고 하죠. 그 초록잎이 날 때의 그 느낌이 주는 거, 햇살을 받아서 반사될 때 그 반짝반짝 그림, 그 느낌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록색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입니다. 그린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일까요? 그리고 그 색을 왜 자기의 색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 참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색에 관련된 건데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자기와도 연결시켜 볼게. 난 어떤 색이야? 어머나, 이뚜리요. 어머나, 이름 재밌다. 이뚜리요. 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뚜리요님은 자신을 색으로 나타낸다면,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뚜리님, 이뚜리요님, 한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색? 근데 우리 또 뭐 미술 심리에서는 색을 가지고 이런저런 또 나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 우리가 접어두고 그냥 예, 좋아하는 색을 합시다. 이혜연님은 검은색이에요. 저는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뚜리요님도 검정색이래요. 검은색이나 검정색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제가 이해하기에 같은 색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검정색. 저런 분에게는 꼭 질문하고 싶죠. 이혜연님, 아니면 흰색? 아니, 검정색인데 다시 아니면 흰색? 금과 흰거, 화이트 앤 블랙. 와, 극과 극인 느낌의 색의 그 차도잖아. 우리가 색의 대비를 하면 검정색에 반대에 있는 게 흰색인데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요. 저렇게 검정색, 흰색 하시는 분들은 왜 좋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 옷을 좋아해요. 저는 그린이지만 제가 주로 입는 색의 계통이 저도 검정색인데 이유 아시죠? 다들 이해 못 하시나? 그런 이유에서 저도 검정색을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소블리님, 저는 보라색이랑 노란색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보라와 노랑 같이 있는 거. 보라돌이 뿌비, 그거 노래도 있는데 그죠? 보라돌이 나나 하는 거. 보라와 노랑. 그 다음에 이혜님, 저는 단색을 좋아한다. 그냥 요즘에는 맞아요. 우리 색에 보면 원색 계열 말고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도 제가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원색이었던 그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정말 파스텔풍의 어떤 그런 색감이 이제 풍부하잖아요, 사실은. 예, 저도 개인적으로 파스텔 톤을 좋아해요. 예, 그 느낌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강하다기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을 좋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워서 좋아하는데, 단색을 좋아하신다.
야, 딱 떨어지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가. 색에 대한 우리가 심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기호 좋아하는 걸로만 우리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 노란색 있잖아요. 우리가 노란색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색으로 생각, 우리가 색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그거 선호하고 인지하는 바가 있잖아요. 노란색 하면 보호색이죠. 그죠? 그 어린이, 그죠? 노약자 이렇게 할 때 노란색을 많이 쓰는데, 우리 소블리님은 보호해드리고 싶은 사람인갑다. 알겠어요. 제가 보면 보호해드릴게요. 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노란색. 야, 그럼 우리 오늘은 자기의 색깔을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저는 그린, 소볼리님은 보라, 노랑, 이혜님은 블랙 앤 화이트의 단색, 이뚜리교님도 검정색.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 자기의 색깔입니다. 옛날에 백조 하면 우리 화이트잖아요, 그죠? 예, 그런 또 얘기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던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색을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파랑이와 노랑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두 번째,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두 번째 질문이 파랑이와 노랑이는 누구일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파랑이와 노랑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파랑이와 노랑이라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파랑이와 노랑이, 그리고 초록. 자, 그리고 또 하나 연장해서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파랑이네 엄마 아빠, 노랑이네 엄마 아빠도 연결해 보셔도 돼요. 자, 바로 올라왔어요. 파랑이와 노랑이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 자, 우리 여러분 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해 보셨잖아요. 스펀지 같은 사람, 어디에도 쉽게 스며들고, 그러니까 물이 들고, 그런 사람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 사람마다의 각자의 자기 생각과 자기 또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와도 그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스며들어서 잘 어울린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파랑이와 노랑이처럼 둘이가 꼭 껴안았는데 자기의 색을 자기의 색을 놔두고 다른 색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파랑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초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잘 스며든다고 해서 처음에 본 나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이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오히려 좀 힘든 경우가 많은 거지, 잘 어울려서 힘든 거는 글쎄요. 물론 이제 본인은 힘들 수가 있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울려야 될 상황에서 또 어울려야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의 색을 잠시 접어두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가면놀이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볼 때 그래도 어울리지 않는 것보다는 어울림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겠어요? 이렇게 파랑이와 노랑이가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초록으로 변하는 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빨강이와 노랑이가 만나면 우리가 이제 색을 생각해 볼게요. 빨강이와 노랑이 만나면 무슨 색이 또 나오겠어요? 빨강이와 노랑이 되면 이 색 나오겠죠. 여기 우리 홍시색, 주황색이 나오겠죠. 예, 맞아요. 주황색. 이렇게 내가 어울린다라는 거는 그 상황이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내가 그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빨강과 노랑이 만나서 주황이 되고, 파랑이와 노랑이가 만나서 초록이 되고, 저도 그렇게 다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파랑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빨강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럴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보셨죠. 파랑이와 노랑이 초록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못 알아봐.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뚝뚝뚝 흘려서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 나니 그들이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파랑이와 노랑이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초록이로 남는다면. 자, 우리가 물론 색에 비유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이입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에는 한미숙이야. 한미숙인데 나는 근데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 그래도 나는 한미숙인데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가 한미숙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다른 사람들은 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변한 것이 잘못일까? 아니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까? 우리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했을 때 변한 것이 옳지 않다, 변한 것이 옳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의 그 기준,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미숙은 한미숙이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 일을 처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서는 그 사람이 변한 거를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변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바로 성장. 우리가 그 변화를 틀리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한미숙 너 이제 변한 게 아니라 한미숙 너 이제 보니까 와 많이 성장했던데, 우리가 이 말이 주는 느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의 이미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물론 변화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의 인격체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랑이와 노랑이도 본연의 파랑이로 돌아오고 노랑이로 돌아가고 또 만나면 초록이도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상황에 맞게 또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색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해도 그 안에서 파랑이 노랑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는 게 바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초록이라고 하지만 초록이 원래 초록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랑이 파랑이를 품고 있고 파랑이가 노랑이를 품고 있고, 결국은 파랑이로 보면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몇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 아까 여러분 저는 그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린이라는 색 하나만을 내가 표현하다기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저는 그때 달라요. 뭐 낮에는 무슨 색,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색, 사람들과 또 대화할 때는 어떤 색,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색, 나의 색깔이 더 컬러풀하게 다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숙 어떤 색 하면 한 가지 색으로는 말할 수 없어. 우리 소블리님을 말하는 색 무슨 색? 아니야. 소블리님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색은 한 가지로는 표현할 수 없어. 그때 달라. 이것도 괜찮은 색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는 단색만을 고집하지 말고, 단색이 아니죠. 하나의 색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우리 바깥을 보면 산들의 색깔이 어때요? 한 가지 색깔인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긋불긋 각자의 같을 동 하면서도 다른 듯한 색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울긋불긋이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가을을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색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하나의 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양한 색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본연의 자신의 색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으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역지사지 아시죠? 물론 뭐 한자하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상대방의 입장, 이게 나의 상황과 너의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 그 말 그대로 이 파랑이와 노랑이가 처음에 만나서 꽃게 안에서 초록이 되었는데 이 초록이가 총총총총총총 파랑이네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 나 파랑이 왔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랬어요? 아니야 넌 파랑이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죠? 노랑이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언제 이 초록이를 이해했던 포인트가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가 함께 자기네들도 파랑이와 노랑이가 또 분리되어서 파랑이가 파랑이로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꼭 껴안으니까 초록이 되었죠. 그 상황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었나요? 맞아요. 바로 파랑이가 초록으로 변해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왔던 때를 이해하게 된 거죠. 왜 이해하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도 초록이 되어봤으니까. 엄마 아빠도 초록이 되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파랑이가 초록이 되었었구나 라고 이해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 줄 듣고 싶어요. 바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아서 아니면 이해해 본 적 있는지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한 줄 올려주세요. 이야기로 우리 공유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랑이와 노랑이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그리고 또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저는 이런 순간이 하루에 아마 매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죠.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대화에 뭐 연속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엄마와 아이와 함께한 하브루타 독서 그 교육 시간에 그림책 중에 완벽해라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소재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연필과 지우개였어요. 연필과 지우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필과 지우개는 어떤 순기능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연필의 순기능이 뭘까요? 맞아요. 연필은 쓰는 거예요. 낙서죠. 쓰는 거예요. 그럼 지우개의 순기능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연필이 남긴 흔적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지우는 게 지우개의 순기능이겠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나눈 이야기예요. 여기서 누가 지우개고 누가 연필이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누가 연필이고 누가 지우개일 것 같아요?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안 남기면 나 얘기 안 해드려야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극해 주니까 내가 너무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누가 연필이고 누가 지우개일까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겠죠? 자, 그 사이에 이혜연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해의 시작은 역지사지인데 그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순간 감정이 올라올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소블리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만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보면 또 달라요. 제 자녀에게 엄마였다가 또 자녀로서 제 엄마를 대할 때 정말 엄마 자녀 입장 너무 다르죠? 자, 그럼 그 전에 제가 드린 질문
자, 지우개와 연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면에서 도달이에요. 제가 성격이 급해지나 봐요. 보통 그날의 대화에서 부모들은 거의 100%가 본인들이 지우개였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100% 자기네들이 지우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가 연필이라고 했어요. 연필. 그리고 엄마는 지우개를 했어요. 이제 서로 합의를 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이제 나눈 거예요. 몇 대 몇. 몇 대 몇이 그러면 무조건 뭐 100% 지우개다, 100% 연필이다를 가지고 논할 수 없었어요. 하니 엄마는 9대 1, 9가 지우개, 1이 연필이다. 너는 1이지만 지우개가 다 일을 한다, 지우개.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네 하겠어요? 절대 노. 자기가 연필이지만 스스로 연필 달린 지우개래요. 나 그 얘기에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연필 달린 지우개라서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지우개 역할이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 딸의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날 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였냐면, 자기는 한 번도 우리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연필 달린 지우개라고 생각을 1도 안 했대요. 자기가 9가 지우개였으니까.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6대 4를 했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연필이 6, 엄마 지우개는 4. 그는 연필이 내지만 치우는 게 내 스스로가 많다. 와,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생각을 이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대요. 그냥 기정사실이었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말할 줄 몰랐다? 다른 가정집은 달랐을까요? 별반 차이 없었어요. 대부분 엄마들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아이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생각 차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바로 그 생각 차이가 역지사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면이거든요. 같은 사과를 바라봐도 각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역지사지,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 저는 경험을 매번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은 그래도 너의 입장을 이해할게, 너의 입장을 이해해 라는 말을 줘도 남발할 때가 있긴 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본인이 역지사지의 상황의 경험이 우리가 아직 많이 없으신가 봐요. 관계를 아주 이게 뭐 회복적으로 잘하고 계시나 봐요. 저는 매번, 왜냐면 언어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가 함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좋아요, 쓰레기를 탁 버리려는 순간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바로 뭐야, 아니 어떻게 쓰레기를 아직도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그렇지 우리나라에 지금 시민의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내 혼자서 막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치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쓰레기를 이렇게 제가 본 장면처럼 탁 투척이 아니라 이렇게 버리는 상황의 장면의 모션이었지만 그 사람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와 다른 해석의 이유라면 맞아요. 그분은 쓰레기를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웠대요. 주웠는데 자기 손에 뭐가 묻어서, 이게 뭐 개미나 벌레가 묻어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쓰레기를 다시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묻은 그 벌레를 이렇게 탈탈 트는 과정에서 흘렸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버리려는 사람이다, 오히려 주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 우리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간단한 거지만 서로가 서로의 상황만을 보고 이런 오해 아닌 오해, 그런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항상 그 전의 장면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저 본 장면 이게 다야. 그 앞에는 어땠을까? 그 앞 내용은 뭐였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이 되온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제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영원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제 사고에는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는 비민주, 비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판단은 앞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소블리님이 또 이야기 올려주셨는데요. 가끔 골목길 무단 횡단할 때 보행자 때는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서 건너는데 운전할 때는 무단 횡단하면 나 저거 100%. 정말 제가 그래서 역지사 이 파랑의 노랑이를 보면서요. 나의 이중성을 제가 들여다봤다니까요. 왜 매번 나 이중성이 같대. 내가 보행할 때는 일부러 있잖아요. 차 오면 그래 너 나 부딪혀봐. 너 나 치면 나 들어놓을 거다 하면서 일부러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렇게 안전선 너머까지 딱 위협적으로 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한번 째려보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운전석에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째려보면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뭐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 끄핏하면 사람을 째려봐 뭐 이러면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그 순간인데도 같은 상황에도 제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내가 보행자일 때는 내가 째려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운전자 될 때는 뭐 째려보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와 정말 저 간사하지 않나요 제가? 저는 제가 간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제는 조금 릴렉스하게 이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 할 일을 지켜야 되겠죠. 뭐 당연히 제가 안전선, 정지선이면 정지선 전에 제가 서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보행자 갈 때는 그 보행자 통로에 위치 방향에 맞춰서 그 신호등에 맞춰서 가야죠. 꼭 마지막 깜빡 갈 때 가면서 더 내가 째려보는 사람들 봤거든요. 아니 빨간불 시작했는데도 전체 건너면서 차를 째려보는 거.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단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전에 각자의 입장에 처한 내 해야 할 바를 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소블리님의 골목길 무단횡단과 운전할 때 입장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리얼해요. 저 상황이 그렇답니다. 이뚜리요님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말인 거죠.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차단하고 먼저 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과 직접 그 상황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것을 시각적인 반응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의 경험과 나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들과의 그런 것들이 딱 결합돼서 쭉 출력되는 게 판단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 조금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는 말하지 내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과 가치관 판단을 이렇게 섞어서 나오긴 하지 말자. 그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언어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제가 엄마 얘가 얘를 때렸어 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얘 때렸어요. 봤니? 예, 제가 얘 때렸어요. 근데 얘는 안 때렸대.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갈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럼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럼 그때 상황을 네가 본 대로 한번 행동으로 보여줄래?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 제가 여기 있었고요. 얘가 여기 있었는데요.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 제가 좀 너무 그랬나 미안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때렸다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한 행위를 때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행위가 때렸다로 이미 인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리하고 할 때는 때렸다와 때리려고 했다와 결론은 때렸다와 안 때렸다에 대한 처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시각화로만 입력을 해두고 그 외에 나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한 템포를 좀 늦춰서 우리가 정보 입력을 하면 어떨까? 이때는 LTE급이 아니라 2G급 정도로 입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무단횡단 하면 안 돼요. 이제 회계 모드가 돌아왔어요. 또 갑자기 무단횡단하면, 그래, 무단횡단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마다 다르다는 거. 저거는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저 말이 틀린 게 없는데, 왜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질문을 가져봐야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당연하다는 그 생각들을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왜 다를까요? 제일 첫 번째인 거는 생리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들어갈 때는 무겁다가 나올 때는 가볍잖아요. 우리가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를 비유할 때 다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너머를, 이제 무거움과 가벼움의 너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거울 때 나의 마음의 심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가벼울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이 결국은 무거움과 가벼움의 무게 중심에서 그 너머인 마음의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좀 저 말은 우리가 진짜 하부루터 토론해보면 좋을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님이 마지막으로 순간만 보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듯이 얘기하면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언니랑 매번 싸웠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스스로의 그 판단과 반성 모드가 너무 빨리빨리 되시는 것 같아. 모두가 그러면은 저런 트러블이 좀 줄어들란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역지사지, 이 파랑이와 노랑이 비록 그림책으로 시작된, 색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파랑이와 노랑이가 단순하게 자기 색깔이었지만 그 색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섞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색이 섞였다고 그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자기 색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리 색이 섞였다 한들 또 부모님들이 그 색을 바라볼 때 이해 못했던 걸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들을, 상대를, 입장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스스로 경험이라는 걸 해보지 않을 때는 오류를 많이 또 범할 수 있잖아요. 경험해도 오류를 범하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색을 저버리고 그 사람의 색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각자의 자기 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색과 혼용이 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색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색이든 함께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색이 되어보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 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색을 가지고 있는 채 그 사람의 색이 되어야만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가깝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만큼 수고와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이후에 시간들을 이제 생활하실 때 누군가의 또 힘든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럼 그 사람의 색을 온전히 되어보지 않았나? 우리가 인지한 우리 모두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색을 이해하면 그 사람 또한 나의 색을 또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파랑이와 노랑이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또 다음에는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항상 제가 이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 3가지 포인트 아시죠?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함께 구호 외치듯이 당연히 구독 맞죠? 2번째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제가 이거 소개를 드렸더니 몇 분이서 회사에서 뭔가 알림을 설정을 하셨는데 잊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알림이 되어서 보니 이 내용인 걸 알고 자기가 한 번 더 들어와서 봤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외의 프로그램들에도 모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삶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파랑이와 노랑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 하루도 화창한 가을 날씨, 가을 하늘처럼 푸른 하늘을 만끽하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